안녕하세요. 빌딩의 신 박준현입니다. 배우 유준열 씨가 빌딩 투자를 잘했다고 나오기도 하는데 좋은 얘기가 들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분은 잘 하셨죠? 시기도 아주 적정한 때 잘했는데 이분이 뭘 잘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딩을 이분이 사셨는데 지금 이 구역은 이면도로 쪽입니다. 이면도로 쪽에 3종 일반 주거지역 쪽에 이제 매입을 하셨는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3종 일반 주거지역은 북쪽 도로가 아니고 남쪽 도로는 뒤쪽 면이 사선 제한이 걸립니다. 사선 제한이 걸리는데 그 부분은 고려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입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그렇다고 A급 입지는 아니지만 여기가 이제 원 에디션이라고 해서 폴드죠. 예전에 이제 골프 연습장이 있던 자리인데 지금 고급 오피스텔하고 주상복합도 일부 있고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지고, 또 하나는 시티프라임 이렇게 해서 민간 재건축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환경은 많이 바뀌는 지역 쪽에 자리는 잘 잡으셨어요. 자, 기존에 지금 매입하신 건물이 이런 노후된 이런 건물을 이렇게 노후됐던 거를 철거를 하고 이렇게 신축을 하셨습니다. 신축을 하셨는데 이분이 매입하실 때 거의 매입 자금이 58억 정도 되셨는데 90% 가까이 대출을 하셨어요. 대출하셨는데 이게 19년도 얘기입니다. 19년도. 지금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법인으로 대출을 하더라도 대출 규제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남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금액의 70%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세요. 원칙적으로는. 물론 법인 같은 경우는 공동담보도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한 85%까지 80에서 85%까지도 하긴 하는데 요즘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이분이 지금 19년도에 매입하셨을 때 90% 대출은 법인은 가능했느냐? 사실은 가능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90% 정도의 자금 레버리지를 활용하실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잘 활용하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핫하죠. 좀 빨리 가신 것 같아요. 빨리 지금 실행에 옮기셨는데 이런 노후 건물 사서 신축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이 이제 밸류에이드라고 그러죠. 밸류에이드를 최대한 활용하셔서 신축 건물을 이렇게 지으셔서 매각을 하셨는데 아주 베스트한 타이밍에 베스트하게 지으셨어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제 건축비도 많이 올랐고 그런데 이분은 작년에 건축비 상승이 한참 되기 전에 사실은 상당 부분 공사를 마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시기적으로 아주 좋은 타이밍에 매입을 해서 또 매각까지도 아주 좋은 타이밍에 매각하셨다. 이분이 이제 매입 자금이 58억인데 실제로 이제 매입 자금 58억 중에 실제로 이제 여기 세금 부분하고 경비 부분이 있을 테니까 한 60억 가까이 들어가셨을 겁니다. 60억이 조금 가까이 넘어서 들어갔을 텐데 실제로 이제 취등록세 4.6%니까 4.6%하고 이런저런 경비 수수료 있고 했을 테니까 한 60억, 61억 정도는 들어가셨을 거예요. 들어가셨는데 52억 대출 받아가지고 61억, 62억 들어 한 10억 가까이 들어가신 거죠. 근데 언론에서 보면 이제 이게 6억 들어갔다 이렇게 언론에는 자꾸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신축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될 게 신축 자금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이 가능하고 시설 자금 명목으로 해서 은행권에서 대출이 이제 나오는데 실제로 한 20% 정도는 자기 자본이 들어가고 나머지 한 80% 정도는 은행권에서 대출을 진행하는데 여기에 하나 체크할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대출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물론 부가세는 법인이 하셨기 때문에 환급을 받긴 하시지만 이 대출 자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실제로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17억 공사비에 1.7억이 부가세니까 이 비용도 감안을 하셔서 예산을 좀 짜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조그마한 팁인데,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건축비로 끝났냐? 그건 아닙니다. 건축비 이제 신축하시고 나면 건축물에 대한 취등록세가 있습니다. 취등록세가 3.6% 정도 되고, 실제로 이제 건축비 외에 여러분들 공사를 하면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 그건 이제 건축비하고 상관없이 건물주가
부담해야 되는 뭐 인프라에 대한 비용인데, 원인자 부담금도 여기 이제 건축비와는 별개로 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돼서, 실제로 뭐 여기 21억이 들어가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한 25억 정도는 들어가셨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는 지금 건축비가 지금 평당 이렇게 700만 원으로 돼 있긴 하지만 좀 더 오르셨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건물. 지금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물류가 어려워지면서 자재나 인건비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건축비가 20%에서 30%는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지금 신축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려움으로 좀 다가오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신축은 또 포기할 수 없는 또 매력적인 투자 형태여서 그 부분은 뭐 감안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뭐 유준열 씨가 지금 전체적으로 뭐 지금 한 79억 들어가지고, 뭐 언론상에는 이렇습니다. 79억 들어가지고 그 한 150억에 팔아서 뭐 80억이니까 뭐 예를 들어 70억 정도 시세 차익을 냈다, 뭐 이렇게 언론에 나올 텐데, 이제 허와실이 좀 있죠. 허와실이 있고, 실제로 여기에는 빠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세금, 경비, 그 다음에 금융비용. 금융비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까 지금 뭐 언론상에 나오는 걸로 보면 한 1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서, 예를 들면 69억이 들어갔을 텐데, 69억이 약 19년에 해서 21년이니까 1년 반 정도 걸리신 거야. 1년 6개월 동안 이거 7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그 한 3%만 이자를 내셨어도 꽤 상당한 많은 돈이 나왔겠죠. 이제 그런 금융비용도 있고, 뭐 많은 또 기타 비용들이 들어갔을 텐데, 아마도 이 79억 정도 들어가셨어도 원가는 제가 보기에는 한 90억 정도 되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가셔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분이 물론 양도세 부분이다. 양도세 부분인데, 단순하게 90억 들어가지고 그 150억에 파셨으면 한 60억 정도인데, 여기에 20%만 법인세를 내시기 때문에 순수익은 한 48억 정도 났을 거다라는 게 단순 계산법입니다. 실제로 48억만 나왔어도 뭐 10억 들으셔가지고 뭐 2년 사이에 뭐 48억이면 480%잖아요. 순수익이 480%면 뭐 대단하죠. 대단한 수익률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본인이 잘 이렇게 이제 판단하셨다고 하시면 아주 베스트하게 결정하셔서 베스트하게 투자했다라고 보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시세 차익을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렇게 써놨는데, 자, 이분이 가장 잘하셨던 거는 뭐 생긴 것도 잘생기셨지만 의사결정을 정말 빨리 하신 것 같아요. 뭐 시기적으로 보면 지역에 강남이라는 지역도 있고, 또 이게 부동산 시장이 호황기에 접어드는 초입 단계에 매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도 아주 베스트한 타이밍에 사셨기 때문에, 제가 쓴 책에 보면 이 투자는 과감하게 또 용기를 좀 내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분은 또 그런 부분에서 어찌 보면 좀 무모하다시피 겁이 없으셨는지 시기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선택을 잘 하셨다. 여기에는 지금 없지만 또 하나 가장 잘한 게 있습니다. 투자는 하셨으면 그거를 가장 좋은 타이밍에 파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파시는 것도 아주 좋은 타이밍에 파셨어요. 매각을 하셨고, 매각도 금액도 잘 받으셨는데, 이용하실 건 다 이용하셨죠. 법인으로 매입하시고 레버리지 최대한 이용하셔서 자기 자본을 최대한 적게 들여가지고 최대의 수익을 올리셨으니까 극대화하신 거죠. 그리고 아주 뭐 잘한 투자다. 여기서 일단 한마디 더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법인 투자로 가능하다라는 게, 이게 지금 법인 투자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사실 접근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저 법인 투자로 지금 부동산을 매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분은 좀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보시는 게, 나중에 뭐 수익이 난 부분에서 세금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를 좀 절세 가능한 방법이다라는 부분에서, 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법인 투자를 말씀하고 계신데, 저거는 법인 설립부터 운영하고 관리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개인한테 자산으로 만드는 방법까지 조금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건물을 꼭 잘 산 것만은 아니다. 건물이 지금 여기가 이면도로입니다. 이면도로에 이게 한
8m 도로에 지졌기 때문에 뭐 용적률이 250%니까 250%는 뭐 충분히 다 찾아서 지으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일반인들은 이 3종 일반 주거지역, 뭐 2종 일반 주거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남쪽 도로보다는 북쪽 도로가 유리하세요. 왜 유리하냐? 건축법에 보면 일조권 제한, 그러니까 일조권 제한이라고 하는 게 사선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모양이 바뀌실 수가 있어요. 바뀌실 수가 있고 저 용적률을 아마 다 못 찾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리한 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물 모형도 사실 모양도 이쁘게 나오진 않습니다.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건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유준열 씨도 뭐 거기까지는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사전에 고려하시긴 좀 어려우셨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건물 사실 때 참고하실 만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 이게 건물이 약간 여기 사선이죠, 사선. 이게 이제 저 뒷건물 일조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선 제한에 걸려가지고 건물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전면은 다행히 뭐 일자로 쭉 뽑으셨는데, 이게 지금 앞쪽 그 도로하고 좀 도로가 있었으면, 이쪽이죠. 이쪽에 도로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겠죠. 여러분들이 건물을 매입하실 때도 주거지역 쪽은 북향이 낮다. 북향이 낮다라고 하는 게 도로가 북쪽에 있는 게 유리하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조금 더 많은 부가가치를 더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다고 뭐 물건이 없으면 뭐 이걸 사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다음에라도 꼭 참고하셔서 한번 매입하시기 전에 한번 꼭 점검하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